오랜만에 잠 못 이루던 국민들이 이번에는 집값 걱정에 잠을 또 못 이루게 생겼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정말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치솟고 있기 때문인데 박원순 시장이 개발 계획을 내놨다가 급히 보류로 돌아섰어요. 여의도, 용산, 그 호가가 2, 3억까지 올랐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한 달 사이죠. 여의도 용산의 집값이 올랐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의도에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용 95제곱미터 원래 11억 5천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13억 원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네. 1억 5천 이상이 올라버린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리고 용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전용 59제곱미터가 10억 8,5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11억 5천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도 한 7,500만 원 이상 올라버린 거죠. 예. 집값 상승률을 보게 되면 영등포구가 1.84%가 올랐고요. 아주 짧은 기간인데 그리고 용산구가 1.78%. 그래서 이게 이제 전체를 갖다 견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전체 집값 상승률이 1.11%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여의도와 용산 중심이니까 이건 뭐 박원순 시장의 발언과 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의도하고 용산 개발하겠다 이제 이 그렇죠. 발언과 동시에 오른 거죠. 예. 한숨이 납니다, 한숨이. 예. 제가 가장 아파트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 중에 하나가 동작인데요. 제가 동작에 살고 있습니다. 예, 그 가장 한가운데. 작년에 제가 1월에 이사를 했는데 그 안에서 이사를 했는데 살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안 사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때 너무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래도 다를 것이다. 네.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견해가 하나 있었고 네.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사야 된다. 네. 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믿었어요. 믿기로 하고 안 샀어요. 아니 이거 야당이면서 여당을 믿으면 아니 그래도 저는 그래도 믿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제가 사는 아파트가 5억이 올랐어요. 1년 반 만에. 1년 반 사이에 매매가가? 5억이 매매가가. 올랐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내년 초면에 2년이 돼갖고 이게 쫓겨나야 되나 막 이러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사과를 하고 보류를 하든지 뭐 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가 없는 걸 보고 저는 굉장히 많이 실망도 하고 화가 나고 그랬어요. 박원순 시장께서 전임자들, 그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의 개발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혹독한 비판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대권 준비하려고 몸을 푼다고 보이는 이 시점에 결국 표되는 건 거기밖에 없다. 그래서 그 따라하기 한 거 아닌가 이런 사실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여의도 용산 개발이 대권 의식한 발언이었다. 저는 뭐 그렇게 명백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사실은 이게 현실의 문제이기도 한데 박원순 시장이라면 뭔가 좀 더 창의적인 창발적 방법으로 뭘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사실 좀 있었는데 조금 그런 면에서는 조금 당혹스럽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분명히 대선을 겨냥한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또 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으로서의 도시경영을 잘한 국제적인 상도 받는 그 자리니까 이런 거 한마디 탁 던져서 효과를 극대화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대선 주자로서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획된 발언. 그렇죠. 그런데 일단 정부랑 얘기가 안 됐고 근데 그 발언할 타이밍이 지금 아니었단 말이죠. 사실 이게 어떻게 해석되냐면 사실 이명박 정권 때나 이런 데서 뭐 뉴타운 개발하겠다라는 이런 공약으로 그냥 시장에서 해석이 돼버리고 그다음에 내가 볼 때는 또 그렇게 해석되기를 본인도 좀 바랬을 것 같기도 해요. 당연하죠. 제가 봐도 이게 대선하고 이렇게 관련이 밀접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싱가포르에서 발언하고 옥탑방 생활을 하고 그 이후에 강북 개발 얘기를 하고 이게 이게 미리 계획된 일련의 플랜이구나라는 거를 나중에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인하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예. 그건 뭐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런 것 같고요. 뭔가 다를 줄 알았다, 당신은. 이런 얘기들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상황만 놓고 보자면 사실은 드라이하게 정책적으로서 이 부분을 여의도 용산을 들여다볼 수 있었던 뭐 상황이다, 시장으로서. 근데 저는 박 시장의 말 중에 통이라는 말, 통개발이라는 표현을 그 통개발이라고 용어가 돼버렸더만. 저는 통개발이란 말을 어느 정치인이 저는 하는 걸 못 봤어요. 어디 저 허벌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의 한복판에 여의도에 그것도 싱가포르에서 여의도를 통개발하겠다라고 하면 누가 들어도 싱가포르처럼 개발하나 보다. 고층으로 말이죠. 초고층으로.
그걸 노렸을 거예요, 박원순 시장도. 근데 그 통개발이란 말이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은 왜 개별적으로 재건축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럼 들쑥날쑥하지 않냐. 맨하탄처럼 전체적으로 맨하탄을 만들겠다. 이거 통개발한다 이건데 이제 사람들이 그때 와 통째로 다 들어온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원래 정책적으로 올바른 판단인데 그게 글쎄요. 부동산 시장에서 이상하게 해석되면서 이게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값을 뛰게 만든 거죠. 통개발한다 그러길래 차제의 그 비효율의 그 온상인 국회를 여의도에서 딴 데로 옮겨버리겠다 이런 얘기도 거기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더라고. 아니 그 딴 지역 사람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딴 지역 사람 우리 공개 시설 우리 근처로 오지 못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발언을 했을 때 부동산 값이 들썩일 거라는 예측? 근데 예상을 못 했을까요? 근데 이제 이분이 또 혼자서 다 덤터기를 쓰는 것 같은데 정부 책임이 있거든요. 그럼 바로 뭐냐면은 그 파리 대책 얘기 나오면서 이거 완전한 대책이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가라앉았던 집값이 뛰기 시작하는데 그때 맞춰가지고 이걸 때리니까 네. 기름을 확 분 거죠. 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케이. 서울시라고 해서 할 말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상황이 너무 공교롭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다 뒤집어 그런 썼는데 면에서 독박 쓴 그렇죠. 대목도 있죠. 네. 근데 정말-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 그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케이 용산 개발 오케이 보류. 그러면 저 강북이라도 좀 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또 김현미 국토부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부랑 협의해야지 하면서 딱 한마디 또 해버리는 거니까 이분은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아니 그래도 내가 그 욕을 내가 다 먹어줬는데 이거 정도 남겨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이렇게 매정하게 아니라고 잘라 말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아마 그런 심정일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이 그냥 공식적으로 이거는 국토부가 승인을 해야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냥 협의를 따로 할 수 있었던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김현미 장관의 그 거기서 감정이 묻어나는 거죠. 이 시점을 보세요. 딱 개각을 위해서 막 이렇게 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고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그래서 김현미 장관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던 때거든요. 간당간당 하던 때인데 네. 박원순 시장이 이렇게 일을 쳐가지고 더 지금 위태롭게 만들어놓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 입장에서는 세게 반박을 해서 이거를 죽여놓지 않으면 자기가 위태로워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뒤로 분명히 얘기할 수 있었는데도 네. 앞으로 세게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아니 근데 이런 경전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친 MB스러운 정책 아니에요? 오히려 박원순스럽지 않다. 근데 아니 이런 경전철에 비판을 받고. 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게 네. 경전철 사업은 현직 대통령 계실 때도 되게 뭐라 그러고 못하게 했어요. 그랬군요. 그런 낭비. 왜냐하면 그건 저게 안 맞는 사업이거든요. 이른바 그 편익 비율이라 그러나요? 그죠? 영어로 BC라고 하는 전혀 사업성이 없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애당초부터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실효성 있는 거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니까. 4대 강도 사실 편이 없는데 비용 편입 분석. 아유, 요새 다시 공주보, 저 세종보. 강북에 전철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참 많이 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다녀봐도 우리 장 변호사님 재판하러 가보면 전철 많이 타잖아요. 우리 길 막히니까 안 늦으려고. 강남은 거의 블럭 하나마다 다 지하철 출입구를 볼 수 있는데 강북은 저희 북부 지원이나 그 왜 재판하러 가다 보면은 진짜 전철역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대전이로 나중에 가까워요. 대전이 북부지방법원보다. 맞습니다. 예. 정확하기가 쉬워요. 대전은. 걸어서 10분 안에 갈 수 있는 지하철역이 많지 않다. 강북은. 네네. 예. 강북은 그래서 전에 한번 인프라가 통계를 보니까 구 전체 지하철역이 2개 있다고 그러던가? 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강남은 뭐 한 동에 3개씩 있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시장으로서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재정이 투입돼가지고 강북 주민들의 편의를 좀 높이고 그 결과를 통해서 좀 서울이 균형 발전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좀 필요하다고 느꼈었어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저도 공감해요. 그러나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국가적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바로 이제 그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 경전철이란 방식 자체가 과연 지금 맞는 시스템인가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에요. 이미 10년 전에 서 있던 계획들이거든요. 다 사실. 저는 그냥 생각하기에는 네. 강남과 달리 강북은 이렇게 구시 가지고 길도 꼬불꼬불하고 또 밀집돼 있고 이러니까 그 땅 파고 지하철 하는 것보다는 경전철로 가는 게 현실적인 대안 아니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경전철이. 예. 강북인들 지금 경전철을 놓으려면은 어쨌든 수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지나가는 노선에 위로 누가 경전철이라는 걸 좋아합니까? 이미 이 경전철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들 사이에 그 효용성에 대해서 이미 평가가 거의 내려진 거예요. 경전철보다 대운하가 낫지 않을까? 한강물을 끌어다가 거기 좀. 역시 그 참 큰 지도자들 자질이 있어. 그렇게 발상을 해야지. 있는 데서 이렇게 우물딱 하려고 그러면 해법이 안 나옵니다. 너무 즐거워하시는 거 한 차원 높은 데서 딱 그렇게 보고 반가우세요? 대운하 얘기를 보니. 글쎄 말이야. 중랑천 거기를 그냥 대운하처럼 개발을 해가지고. 과거 정권에서도 있었던 정부와 부동산 시장의 이 줄다리기 또다시 시장의 승리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시장 분위기를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기 위해서 부동산 컨설턴트 박종복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기 처음은 아니시죠? 예, 제가 한 1년 전에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했을 때 예. 나와서 제가 나름대로 예언도 했고 좋은 얘기 했는데 뭐 이 정도면은 저를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위부자들의 예. 부동산 자문위원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청자들이 사실은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집 사도 됩니까? 어디다 사야 됩니까? 이걸 텐데 그거 대답하시긴 조금 어렵겠죠. 그 대답이 가장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라면은 어느 지역이 무조건 좋다 나쁘다보다 이제 가격이 뭐 급락하고 급폭등하고는 어렵기 때문에 특정 지역을 뭐 저희가 꼭 가야 되는 게 아니면은 좀 시장만 넓게 보고 하면은 뭐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도 틈새 시장에 상품들은 있기 때문에 뭐 개인 상담하신 건 아니죠? 개인 상담하신 건 아니죠? 아니 뭐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죠. 당연히. 아니